신중년 열정 프로젝트 50 플러스 바로 빅이다.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에서는 시민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대중 참여형 방송 퍼블릭 액세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시청자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생산자로 변신하는 퍼블릭 액세스. 50 플러스 나도 PD다. 50대 이상으로 구성된 라디오 커뮤니티 회원들이 만들어가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50 플러스 라디오 커뮤니티 1기 이지영님 초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번 그 취재 현장에서 뵙다가 오늘은 이렇게 주인공으로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네, 이지영님, 우선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농담으로 반백수라고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직업은 좀 자유로운 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교육 강사와 그리고 성교육 활동가, 그리고 섬진강 커뮤니티 대장, 그리고 라디오 원추 일기 또 회장, 네, 시민기자 등등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이렇게 직업적인 것보다는 주로 봉사하시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청소년 교육 강사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요. 어떤 일입니까? 네, 말 그대로 청소년 교육 쪽에 네. 종사하는 사람인데요. 네. 네. 저는 청소년들을 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의 말 한마디가 그 친구들에게 얼마만큼 다가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작은 영향력이라도 좀 끼치고 그리고 좋은 길을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네.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그런 직업을 청소년 교육 강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 교육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합니까? 네, 이제 해당 분야, 저는 청소년 교육학과를 일단은 편입해서 졸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자격 요건이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 과정마다 거쳐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뭐, 봉사면 봉사 쪽의 교육과정 아니면 뭐, 제가 아까 성교육 활동가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쪽 탁틴 네일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 기관에서 하는 교육과정을 또 이수해야 되고. 네. 또 과정이 복잡하군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또 성교육 활동가라는 부분도 네. 좀 궁금해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네. 성을 이제 교육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성교육 안에는 꼭 성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성이나 그리고 인권, 존중, 경계 이런 것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말 인격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모든 그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이시군요. 참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혹시 그동안에 이런 청소년 교육과 성교육 활동을 통해서 어떤 좀 보람 같은 게 있으신다면? 네. 저는 이제 학교를 여러 군데를 전라북도에 있는 학교는 모두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의뢰가 들어오면 파견이 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한 친구가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조용히 다가오더라고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손에 뭘 쥐어주더라고요. 봤더니 저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저를 그려가지고 준 거예요. 어머, 그림을요? 네. 그런데 정말 안경 끼고 마이크 낀 것까지 똑같이 그려가지고 지금도 제가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눈에 제가 좋아 보여서 그렇게 저를 그려줬다는 게 책임감도 더 느껴지고 아이들을 만날 때 좀 더 진심으로 다가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자녀도 있으시죠? 네. 저는 아들 하나인데 지금 25살입니다. 그럼 그 아드님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으로 교육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못했던 것을 좀 반성하는 의미로 더 이 직업을 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지영님은 좋은 어머니였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섬진강 커뮤니티 대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섬진강 커뮤니티는 어떤 커뮤니티예요? 섬진강 커뮤니티는 섬진강길을 종주한 사람들이 만나서 모여 만든 커뮤니티거든요. 네. 그래서 섬진강 자전거 길이 한 154km 정도가 돼요. 네. 그 길을 구간을 나누어서 2년에 거쳐서 걸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걷고 모인 분들이 만나서 지금 현재 17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섬진강을 걷기 위해 만난 분들이 아니고 이미 걸었던 분이 만나 모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갈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섬진강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많은 활동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어떤 일들을 해오셨죠? 네, 일단은 저의 호칭이 회장이 아니고 대장이거든요. 네, 대장이에요. 네, 대장. 네, 저는 이제 회장이란 말보다 대장이란 말이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린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대장 이렇게 부르면 너무 좋아서 네, 그 호칭을 자꾸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저희는 여러 가지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커뮤니티를 결성할 때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걸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줍깅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전주 시내를 모두 할 수 없어서 때로는 자기가 사는 지역을 나눠서 아중리팀, 평화팀 나눠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같이 할 때는 한옥마을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로 금요일 밤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활동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그리고 차도 한 잔 마루에서 마시고 헤어지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좀 섬진강 커뮤니티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작년에 되살림 장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안 쓰는 옷들을 기부받아서 그걸 시민들에게 판매를 하고 그 금액을 100만 원 넘게 모아서 연탄 뭐랄까요? 그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기부금으로 기부를 하였습니다. 또 거기서 봉사활동도 하셨잖아요. 우리 거기서 만났잖아요. 네, 그때 배웠었죠. 섬진강 커뮤니티에서 본인의 이제 걷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살림 장터를 통해서 지구를 지키는 순환하는 일도 하시고 또 거기에서 얻어진 수익금으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또 거기에 봉사도 하셔서 직접 날라주시고 거기에서 우리 섬진강 커뮤니티 팀이 이렇게 그 플래카드 이렇게 들고 함께 하셨던 모습이 저도 현장에서 눈에 선합니다. 참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실 건가요? 앞으로 계속 저희가 맡아서 하기로 좀 주시라고 저희에게 역할을 주시라고. 그러셨군요. 되살림 장터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알려주시면 저희가 도움될 일 있으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줍깅 하셨다고 아까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래요. 이렇게 전주천, 평화동, 아중, 저수지 또 우리 한옥마을 이렇게 곳곳이 깨끗해지는 이유 가운데 이렇게 밤늦게 일과 다 마치시고 오셔서 주우면서 조깅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또 이렇게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릴게요. 또 금강 천리길 걷기도 함께 하셨어요. 네,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금강 천리길 걷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주시 평생학습과 함께 저희 섬진강이 걷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1에서 7코스까지 해서 그 뜸봉샘이 발원지거든요. 그렇죠. 뜸봉샘에서 대청호까지 걸었고요. 이번에는 대청댐부터 시작을 해서 또 걸을 예정입니다. 13코스까지 있는데 8코스에서 13코스까지 걸을 예정입니다. 사실 코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얼마나 되는지 사실 감은 오지는 않는데 대개 1코스가 어느 정도 구간이에요? 그게 구간마다 좀 다른데요.
총 합쳐서 천리길이라고 생각을 그렇군요. 하시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각 구간마다 짧을 때는 한 10km 정도 되는 곳도 있고 많을 때는 네, 20km 가까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걷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코스를 그냥 걷기만 하시는 겁니까? 네. 일단은 걷는 게 목적이고 완주가 네. 목적이긴 하지만요. 네. 네, 주변 풍경도 보고 그리고 네. 저희가 쉽게 갈 수 없는 곳을 네. 이제 같이 걸으니까 저희 그런 말 있잖아요. 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함께 가라. 네, 함께 가라. 그래서 멀리 함께 걷는데 걷는 동안에 풍경이나 네. 그리고 여러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 것 네. 그런 것들도 저희의 누리는 혜택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섬진강 커뮤니티의 이제 대장님이셨어요. 네. 대장이신데 네. 회장이라고 하면 좀 어쩐지 좀 고압적이고 권위적일 것 같은데 네. 또 대장하면은 이렇게 심부름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섬진강 커뮤니티를 하시면서 이제 금강천리길 걷기에는 같이 같이 걷는 거죠? 네. 네네. 금강천리길 걷기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 네. 일단은 주관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섬진강 커뮤니티와 함께 주최한다고 모집 공고가 나갈 때 항상 네.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 4월에는 이제 아까 대청댐 구간을 네. 가신다. 이미 다 모집이 완료되었습니까? 아니요. 아직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그 홈페이지를 네. 클릭하시면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네.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부분은 한번 개인별로 확인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걸으면서 에피소드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걸으면 참 만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때로는 그 마을길을 걸을 때는 마을 주민인 것처럼 걷고 자연 속을 걸을 때는 그 자연의 일부가 되어서 걷는데요. 네. 작년 마지막 구간이었던 네. 대청호 구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네. 네. 어떤 공간인지 궁금합니다. 가을은 사실 어디를 보아도 되게 아름다운데요. 네. 그 대청호 구간은 자연이 그대로 그 나무가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있는 구간도 있었고 그리고 잘 손질된 구간도 있었는데요. 네. 갈대와 단풍과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그 윤술이라고 하죠. 네네. 네, 햇빛에 반짝이는 그 네. 물결 그런 것들이 지금도 정말 눈에 선한 것 같은데요. 네. 그 구간을 걸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감탄사 때문에 발길을 떼놓지 못했던 그런 그렇군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한다는 것, 같이 같은 곳을 본다는 게 참 좋았던 그런 네. 구간이었습니다. 대청호. 네. 네, 아마 기회가 되면은 되도록이면 가을에 네. 가면 또 이런 말씀하신 정취를 같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북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섬진강, 금강 이렇게 계속 걸어오셨는데 네. 이 어느 쪽을 추천하고 싶으세요? 섬진강도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네. 네. 섬진강 댐에서부터 네. 광양의 배알도 수변공원까지 걷는 네. 게 구간이거든요. 네. 그런데 섬진강 1, 2코스, 네. 1, 2구간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돌과 돌 사이로 맑게 흐르는 그 물소리, 네. 그리고 길가에 피어난 그 들꽃들, 네. 네. 그것들이 참 잔잔하게 예뻤던 그런 네. 기억이 나는데요. 네. 만일 걷게 되신다면 그 두 구간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도 인터뷰를 했는데 송만규 화백님 섬진강 화가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의 그림을 보면은 말씀하신 그런 장면들, 네. 돌과 돌 사이에 물이 흐르고 이게 들꽃이 피어 있고 야생화가 아름다운 그런 공간들이 많을 것 같은 네, 그런 기대감이 느껴집니다. 지금 50플러스 라디오 커뮤니티 1기 이지영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라디오 커뮤니티와 인연이 되었어요. 네. 우리 이지영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라디오 커뮤니티와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50이 되어서 배우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네. 네. 50이세요? 물론, 네, 우리가 네. 50 플러스니까. 네. 너무 젊으십니다. 좋은 것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 네. 라디오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라디오를 참 좋아하고, 네. 라디오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참 일기를 좋아해요. 네. 일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맨 처음이잖아요. 네. 네, 그 처음이 잘 정립이 되고 완성이 되면은 나머지 위에 오시는 분, 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주춧돌이 잘 쌓여야 네, 좋은 이렇게 탑이 쌓이듯이 저도 그런 생각에 일기를 좀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일기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일반 교육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심화 교육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이 있었거든요. 네. 작년에. 네. 네. 거기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네. 이렇게 함께 참여했던 그런 기억까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또 원음 방송과 또 함께하는 계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제 지영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지영이라는 이름이 그 갖고 있는 분들의 특성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몇 분들이 되게 일단 착해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착하고 성실하고 되게 그 배려를 많이 하셔요. 배려심이 깊고 남의 사정을 많이 헤아리고 희생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 희한하게 그래요. 여러분들 지영님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유, 네, 근데 우리 이지영 님도 아까 그 대장이라는 호칭에서나 또 일기를 좋아하는 게 저는 1등이어서 좋은 줄 알았더니 잘 이렇게 자갈길이나 이렇게 좋지 않은 길을 잘 닦아놓으면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또 한번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 우리 라디오 커뮤니티에서 뭘 배우고 또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어요? 네, 저희는 이제 뭐 라디오 제작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콘솔 제작이나 아니면 대본 쓰는 법 이런 것들을 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네. 우리 라디오 커뮤니티 지금 1기, 2기가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다들 기획과 구성과 원고 또 취재하는 것들을 직접 해오시잖아요. 또 우리 그 가운데 이지영 님이 많은 부분을 연출부에서 협력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저도 굉장히 놀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좋은 분들, 좋은 사연을 왜 몰랐을까?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라디오 커뮤니티 50+ 나도 PD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애정 가져주시고 더 많이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참여를 좀 몇 번 해보셨잖아요. 직간접적으로. 어떠셨어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걸 기획하고 또 방송 출연을 하려면 사람을 생각하는데 찬찬히 보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주변에 어떤 분들 그리고 무심히 지나쳤던 분들을 다시 보게 되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깊이가 좀 깊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와서 이곳에서 말씀을 드릴 때 행여나 그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덜 말씀을 이게 다 전달을 못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방송하는 순간 그리고 기획했던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전달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만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좀 넓어지고 깊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가 기획을 했지만은 이렇게 라디오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아주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이 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방송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어서 특히 지역 방송으로서 더 많이 그 고민하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분야가 많거든요. 같이 협력을 해서 좋은 일들을 지역에 더 많이 전파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 전북일보의 신춘문예 그 상황을 이렇게 전달해 주실 때 그때 본인도 어떤 그 당선 문자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네, 우리 그때 짧게 넘어가서 아쉬웠는데 그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제가 올해 목표가 등단이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문학 공부도 계속 해오셨군요. 네, 문학 소녀여서 지금까지 그 꿈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네,
시와 소금이라는 개간지가 있어요. 네. 그 개간지에 맨 처음 어디에 시를 내본 적이 없는데 네. 처음으로 한번 시를 내봤습니다. 네. 네, 제가 아는 동생이 극구 추천을 해주셔서 네, 추천을 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내봤는데 덜컥 당선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당선됐을 때 좋다는 마음보다는 겁이 났습니다. 이제 좋은 시를 써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에 네. 너 이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개간지 시와 소금의 시 3편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 네. 아유, 이제 다시 정식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이제 방송 참여 중에 이제 잠깐 우리가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데,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습작을 해오셨어요? 네, 저는 일상에서 좀 시를 찾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겪고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바라보면서 그것들에 대한 느낌을 그것들에 대한 마음을 좀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셨으니까 직접 한번 시 낭송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시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번 당선작 3편 중에 하나인 노인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네. 네. 직접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인. 여자는 하악질 해대는 밤고양이 같았다. 금방이라도 빈병을 깨트리고 낡은 생에 지지대 같은 팔을 낚아챌 것 같았다. 병을 뒤적이던 노파의 손이 잠시 휘청했다. 왜 남의 아파트까지 와서 줍냐? 얼마나 처먹고 살려고 그러냐? 길들이지 못한 여자의 말이 어두운 허공에 셀 수 없이 풀렸다. 가난한 살아있음이 죄가 되는 순간 두려움 들킬세라 허둥대던 눈이 바닥에 흩어진다. 가자 수레야. 푸른 병 몇 개 삼킨 아직 허기진 손수레가 덜걱거리는 뱃속을 다독이며 굴러간다. 불빛 없는 더부룩한 길, 멀어지는 노파의 그림자에 경고장을 붙이는 여자의 입속 가득 어둠을 몰아넣는 늦은 밤. 네, 노인 이지영 시인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봤습니다. 뭐 뭉클하네요. 어떤 상황인지 눈에 선하게 그려지고 또 그분이 느꼈을 그런 감성이 참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는 감사합니다. 네, 그런 시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를 쓰고 싶으세요? 네. 제가 아까 진정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기교는 좀 없다고 평을 받았습니다. 저희 같이 시 공부하시는 분께. 그런데 이제 진정성 있는 시를 쓰고 싶은데요. 엊그제 저에게 시가 무엇이냐고 물은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해봤는데요. 시란 대상을 좀 천천히 오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든지 그것의 마음을 읽는 그런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아픈 것, 힘든 것, 그런 것들을 제가 시로 읽어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를 쓰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방송 하고 싶어요. 네, 말씀드리면서 우리 또 방송이나 이렇게 임하는 자세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 번이 또 우리 지영님에게 깊은 동질감을 느낍니다. 열심히 살아오시고 예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라디오 커뮤니티와 함께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셔서 우리 사회가 더 맑고 밝고 훈훈하게 하는데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또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들어보죠. 네. 이제 저는 늘 살아가면서 매 순간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를 한번 헤아려 보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초심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제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잡는 게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좀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세상에 작은 걸음이라도 좀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0이 넘어서 더 바쁘게 살고 계시고요.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을 늘 생각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멋진 50대. 저희 원음방송 행복한 응접실에서 이렇게 신중년 50+ 응원하고 있는데요. 오늘 50+ 라디오 커뮤니티 1기 이지영님과 함께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